희망이 부푸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두루 평안하신지요? 오늘 그녀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주제는 댁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입니다. 꼭 위기의 가정을 위한 솔루션 같은 제목이지만 말 그대로 1년 12달 중 이맘때면 생각나고 왠지 부모님께 인사도 가야 되고 아이들도 두루 챙겨야 할 것만 같은 달, 그 중에 하나인 5월. 바쁘디 바쁜 이 시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인사를 여쭤봅니다. 꽃비도 내리고 여기저기 화창한 봄날인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초대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노래는요. 눈치채셨죠? 좋아요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좋아요.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실 분들 참고하십시오. 우리 백홍님과 우율님과 함께 라디오 진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율입니다. 아유, 초대 손님이 그냥 메인보다 목소리가 다들 좋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임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우율님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떠십니까? 아이들과 매일 전쟁 같은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아이들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고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희가 밑도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영화와 책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책 많이 관심 있으신가요? 영화 너무 좋아하고요. 네. 책은 읽으려고 노력하죠. 이런 모범답안 같은 말씀을. 사실 아이들하고 그림책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잔소리 100마디보다 어쩌면 책 한 권, 그림 한 그 페이지가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다고 어디선가 유명한 작가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지영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라일라의 크로커다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버나드 와버의 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뮤지컬 영화로 재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네. 예, 라일라의 크로커다일은 버나드 와버의 시리즈더라고요. 그 크로커다일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악어입니다. 어느 악어일까요? 브랜드입니다. 아니, 바다 악어? 아니에요? 네. 아니, 뭐지? 크로커다일이면 바다 악어 아닌가요? 크로커다일하고 엘리게이터. 이 치아였나? 뭐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 없음이 드러나는. 어쨌거나 크로커다일이라는 악어의 이야기인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이냐면 땡땡에서 영화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만화만 봐가지고 제발 가족 영화 좀 보라고 네. 해서 저도 같이 보게 됐는데 이게 가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내용은 이거예요. 헥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헥터라는 사람은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네.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우연찮게 노래하는 악어 라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악어가 노래를 한다. 네, 그래서 그 악어를 데리고 와서 네. 같이 자기 집에서 키웠죠. 악어를요? 네, 악어를 데리고 왔어요. 조그만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노래 연습도 하고 춤도 추면서 했는데 이 악어의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노래를 못해. 땡. 네. 무대 공포증.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부르는데 계속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헥터가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네. 악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빌려주던가 팔던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넘기고 이 사람 떠나요. 아이고. 근데
악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어디죠?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부탁방 거기서 혼자 지내거든요. 유기된 거군요. 유기 맞나요? 유기는 아니죠. 그래서 집에는 있는데. 그렇군요. 집에 유기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프린 가족이라는 가족이 와요. 엄마, 아빠, 아들이었나 했는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이렇게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음식도 찾아 먹을 거고 어떡해요? 그리고 그 배관을 통해서 노랫소리가 흥얼흥얼 아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이 남자아이가 악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악어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네. 이 가족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조용한 가족인데 얘를 만나면서 엄마 아빠가 또 되게 밝아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데 어쨌거나 사건은 있는데 결국엔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노래 그렇죠. 속에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네, 아. 이상하게 끝나고 있는데. 아, 네. 해피엔딩이다. 네. 그렇죠. 이번에 애니메이션, 특히 가족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을 지향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까르르하고 터질 만한 대목도 있고요.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숨겨져 있는 악어다. E.T. 숨겨놨던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가족과 화목해진다. 이게 본의 아니게 현대 가정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겪고 있는 힘든과 아픔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화목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혹시 그래영님은 가져오신 책이 뭘까요? 저는 조금 이따 까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조금 이따 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처럼 화목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가족 간에는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또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지영이 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먼저. 네네네,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 저의 나이가 갱년기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딸들 같은 경우는 중3과 6학년 여자아이들 치열한 사춘기에 진입하고 있고 또 실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소를 타면서 이 아이들이 저와 가족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갈등, 호르몬의 장난질이지만 너무나 진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어떠세요? 다른 가정은 비슷하다고 듣고 싶긴 하지만 또 연령대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우율님네는? 네, 저는 10살 아들하고 7살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살 딸은 아직 한 11월 말생이어가지고 네. 아직 7세 충기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10살 아들하고 주로 많이 매일같이 전쟁을 하거든요. 10살 아들이면 몇 학년이죠? 이게 슬슬 이제 3학년인데 슬슬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이 억지 주장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긍할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들을 펼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잘 좀 얼레고 달래면서 잘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저도 피곤할 때 네. 이렇게 막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또 엄마이다 보니 돌아서서 또 후회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받아줄 걸 이렇게 네.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자는 아이의 모습은 그렇게 천사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3학년 같은 동학년을 가진 우리 백홍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방통행이죠. 저 혼자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저 혼자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듣는 것만 듣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신랑이 권 씨인데 실가는 나가. 아유, 네. 권 씨들이 그렇게 해도 권 씨는 다 남이야. 나는 나만 생각할 거야 하다가도 그런데 뭐 자식이라는 건 좋은 건 네. 엄마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번갈아 가면서 감동을 준다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들이 있음에 또 아들의 그 우직함을 보고 있으면 또 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죠. 저희가 사실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고 저 끝도 찍어봐야 이 평온함이 감사하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그런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 지영님 이제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자녀들한테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냥 엄마의 불안이죠. 네. 세상 사는 게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맞아요. 30여 년을 같이 미리 살았기 때문에 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것만 하면 세상이 참 편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영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나 자신을 아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므로 이 정도까지 많이 알면 오늘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 그럴 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훈훈한 우리가 결말인 거예요. 해피엔딩. 일상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음악 이어서 듣고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쁜 꽃 하나 피워봅시다. 이길승의 그대 화단에. 자, 여러분. 꽃 한 송이 예쁘게 피우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해주지 못한 그 죄책감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마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갔는지 혹시 함께 공유해보고 상대방의 방법으로 좀 헤쳐나가 봅시다. 우리가 함께. 있으실지요? 있는가요? 함께 그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우율맘님. 저는 그냥 노력하는 방법은 하나 있는데 네. 그냥 그 배운 대로예요. 아이 메시지를 써라. 이 얘기를 상담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메시지라고 하면 네네. 그냥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네네네. 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속상해. 네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이렇게 이제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애들이 잘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 하다가도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엄마가 좋다니까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메시지도 엄마가 에너지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데 막 그거를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막 하면 얘도 같이 막 이렇게 되고 좀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또 예쁘게 좀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7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화를 내고 나서 크게 그 미안함이 드는 건 귀엽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저만 해요. 귀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방법이 또 그 아이들에는 인격적으로도 느껴져서 효율적일 수 있겠다. 네, 우리 백홍님께서는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반사경 같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했을 때한테 그 말투를 쓰면 반사경처럼 그러면 내 말투가 잘못이었구나.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잡고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사람인지라. 요즘이면 엄마가 충전한 게 다 떨어져가. 충전하고 너희와 놀아줄 터이니 내일은 천사로 돌아올 터이니 오늘은 너희가 엄마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 각자의 모드로 각자의 생활에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주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컸다고 알아서 눈치껏 네. 해줘요. 그렇군요. 이 어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나누시는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사실. 네, 저희 아이들과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요 아주 원초적입니다. 먹을 걸 사주면 됩니다.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입을 닫았는데 엄마 마트 갈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썼던 이불 안에서 눈은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 이불 속으로 갈 거야, 주문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가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아닌 척 하더니
양파리 하고 외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사실 그건 잘 먹는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미끼질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방금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과 남편과의 관계도 사실은 아까 지영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 때부터 저희가 먹혔던 방법이거든요. 저희는 둘이 싸우게 됐을 때 주로 시선을 서로한테 말고 다른 곳으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여행을 뭐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 됐든 떠나면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쉽죠. 나도 했었는데. 백홍님 너무 낯설어서 백홍이라는 백홍님께서는 이렇게 나들이 자주 다니시지요? 아주 많이 다니죠. 네네네. 아빠가 좀 많이 늦어요. 아이들하고 평상시에 얼굴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보니까 주말 되면은 무조건 저희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근데 이제 가서 아빠가 힘들어서 이제 어딘가로 사라지면 엄마가 대체를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말 중에 하루는 아빠가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보니까 아빠가 바쁜 집은 아이들과 엄마가 편이 되고 아빠 혼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아빠가 낯선가 같이 어울리긴 하나 결국엔 엄마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만약에 제가 못하는 몸으로 움직이는 건 어쨌든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주로 보내는 편이에요. 그러고 오면은 저는 충전이 됐으므로 이제 다시 천사 모드로 돌아오고. 현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율님께서는 어떠세요? 저희도 주중에 아빠가 지방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만 이제 만나요. 네.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자주 싸울 일이 없고 복이라던 주말 부부. 아이들만 챙기면 되고 해서 되게 좋은 상태고요. 네네. 이제 근데 말이 어쨌든 잘 안 통하는 그런 뭐 주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네. 이제 그럴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닫는다. 네,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어쨌든 노력하는 지점은 이렇게 여자는 어쨌든 남편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네. 기분이 좋고 네. 남자는 여자한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네. 때 좋다고. 네. 그래서 좀 존중해 주는 게 인정의 욕구가 남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뭘 못하든 뭐가 마음에 안 들든 되게 인정하는 발언을 좀 해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서 가정 분위기가 되게 네. 좋아지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남자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칭찬. 우리 지금 백홍님이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그 남편분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입이 오므락오므락 했는데 네, 아니신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도 빠지지 못하죠. 관계이기 때문에 요즘 저는요, 아까 지영님에게 숨겨놨던 책 소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곧 갱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갱년기를 호소하는 여인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어 살 언니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호르몬의 장난질에 자신이 놀아난다는 사실이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사투 중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음악 하나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길승의 지하철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이레빗의 해피띵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죠? 책 제목이요. 뭐게요? 자자자자자 따라랑 나라랑 소개해 주세요. 지영. 사춘기 갱년기라고 하네요. 네. 이 책이요.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정말 사춘기 같이 생긴 친구 한 명이 일명 깔아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는 얼굴을 선풍기에 대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 갱년기의 대표적인 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짝이 뜨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 맞이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쑥쑥 자라나고 있고 내일 모레면 곧 사춘기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춘기가 되면 장착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인가 봐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째려봅니다. 말 걸면 화냅니다. 문 닫습니다. 요거 사춘기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와 갱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그런 관련된 책인데 어때요? 어때 보이나요? 좀 흥미로워 보이신가요, 여러분? 재미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시리즈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자세하게 못 읽어봐서요. 여러분들에게 요런 스포를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서관에 가셔서 찾아보시고요. 요거 말고도 아빠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빠들도 갱년기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던 드라마를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없었던 눈물을 그렇게 쏟아내신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쏟아낸다.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벌써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그 사춘기 대 아빠 갱년기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과 함께 나눠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남자들의 갱년기는 되게 우울하고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의 갱년기는 울그락불그락하고. 그죠. 여자의 갱년기는 주로 여기 보면요. 표지도요 빨개요. 근데 남자들 건 보니까 파랗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자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화산이라고 보면 네. 아빠의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가 사막이라고 보면 되죠.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슬프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나의 갱년기도 이해 못하고 있는 판에 남자의 갱년기까지 이해하자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증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좀 우울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남자의 갱년기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또 그 개인차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있어요 토크쇼가 보니까 젊다고 하긴 그런데 갱년기가 오기엔 젊은 분이 오셨는데 네. 두 부부가 왔는데 한 부부는 남편이 너무 밖으로만 돌아서 문제. 한 부부는 남편이 정말 외향적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아이고.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아이고. 아이고. 뭐가 그렇게 울고 많냐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 것이며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와. 정말 심오하고 별의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젊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갱년기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군요. 우울증에 가까운. 네. 그렇군요. 아직은 저희 남편은 너무 이성적이어서요. 저희 남편을 걱정할 건 아니고 저가 지금 걱정 중인데 사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대.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어. 너네 잘하도록 해. 그리고 엄마가 갱년기가 왔다면 너네가 아마 무서워질지도 몰라. 이해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그냥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사춘기랑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대요. 네. 아주 유명하죠. 사춘기는 일시적이지만 네. 갱년기는 저번에 보니까 25년째인가 갱년기 맞나요? 진짜 20년인지 25년인지 그러니까 그 부부가 처음에는 되게 금술이 좋았는데 갑자기 10몇 년 흐른 후에 그 남편이 나는 사기 결혼을 했다. 여자가 이럴 줄 몰랐다. 갱년기를 알고 너무 달라졌다. 갱년기 한데 무슨 갱년기가 이렇게 오래 가냐 그랬더니 전문가가 갱년기는 10년 20년도 갑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정말로 그냥 갱년기 증상을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어.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정말 붙어 사는 사람인데 너무 귀찮은 거야. 내가 아직 좋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죠? 내 몸 상태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건강하게 지나가면 좋겠죠. 사춘기든 갱년기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들에게도 돌아올 자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그것들이 또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울타리가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그러니까 가정이 든든히 서 있을 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랑하자. 요런 핵심으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지금 너무 자녀와 남편에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또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언급을 하고 가자면 여러분은 부모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우리 우율님? 부모님 하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우리 우율님은 초면인데요. 네, 교과서적인 답만 하죠. 아닙니다. 분명 이게 맞는 거니까요.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음번에도 이러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자, 우리 지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두 집이 다 가까이 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유, 정말 가깝고 또 먼 먼. 사이. 너무 공감이 되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저희를 되게 필요로 하시긴 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그 줄다리기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지 우리 아이가 계속 전화가 와요. 네, 엄마를 매우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줬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 많고, 뭐 가깝고도 먼 당신이기도 하고, 이게 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좋은 커넥터가 되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게 뭐든지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배우고 부모님한테도 그래,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네, 그럽시다.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아쉽죠, 여러분? 네, 아쉬워요. 아쉽죠. 나 아쉬운 목소리 맞죠? 빨리 네. 최고로 아쉬운 목소리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2일은 부부의 날, 그리고 15일. 요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승의 날. 그죠.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날인데, 이건 가정에서, 가정의 날이라고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가 정한 건데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책을 만들도록 제안한 날이다.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이 든든해야 한다, 중요하다라고 설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숨쉬는 것 있듯이 가정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5월달 특별히 되돌아보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가정에서 평안하시고요. 파이팅이 넘치는 5월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만 헤어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요. 우율. 백콩. 지영. 이었어요. 여러분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 노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